자,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청주대학교 노기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주제를 잡았는데, 파라미터하고 아규먼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파라미터하고 아규먼트. 이게 개발자라면 누구나 다 한 번 이상 들어봤고 또 친숙하게 우리가 쓰는 용어이긴 한데, 그거를 좀 명확히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부족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아쉬운 게 있죠. 도대체 파라미터는 뭐고 아규먼트는 뭐냐? 함수를 지정할 때 변수가 함수에 입력되는 변수 이름이 파라미터다. 그리고 아규먼트는 이 변수에 대입되는 값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과연 우리가 지나갈 거냐. 그러니까 개발자인데 그러기엔 좀 아쉽다는 거죠. 이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파이썬을 이용해서 실습하는 것까지 같이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요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요 강의 시리즈에서 제가 저 내용을 구성한 거는, 첫 번째는 파라미터하고 아규멘트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 그걸 좀 우리가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덩어리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파라미터하고 아규멘트는 실제 어떤 소스 코드 내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터미널 환경에서 아규멘트를 전달을 하는 게 헷갈리는 거죠.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터미널 환경,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사용자 환경에서 프로그램한테 어떤 값을 전달을 하는 환경들을 다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실습을 할 건데, 이론하고 실습을 병행을 할 건데,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시스라는 이 모듈이 있는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요거를 이용해서 아규먼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관리하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요거를 잘 이용을 해서 개발자들한테 좀 편리하게 코딩하세요, 아니면 개발하세요 해서 나온 게 아그파스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파이썬을 설치하면 기본으로 설치되는 거죠. 원래는 서드파티 모듈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피브로 인스톨 해가지고 PIP 인스톨 해서 썼던 건데, 옛날에는. 지금 이제 파이썬 최신 버전에는 그냥 기본으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아규먼트 관리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밌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볼 거는 요 파라미터하고 아규먼트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개념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개념 파악이, 개념 있는 사람이 잘 살죠. 잘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 두 개에 대한 개념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코딩에서, 코딩이죠. 코딩, 다른 말로 하면 개발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이 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도대체 이건 왜 있는 거지? 이런 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되는 거를 원치는 않습니다. 혹시 요 동영상을 제가 강의하는 학생들, 수강생들만 들으라는 법은 없죠. 다른 사람도 혹시 들을 수가 있겠는데, 그분들도 파라미터와 아규먼트의 개념을 잘 잡고 있으면 좋겠죠. 제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설명을 해주는 블로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종종 있어. 근데 깊은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하지는 못해요. 근데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외국 블로그에 있긴 한데, 문제는 다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개발자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많을 수가 있죠. 영문과, 뭐, 영어학과가 아닌 이상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하고, 뭐, 이런 블로그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표준 문서들, 제가 공부를 해서 이 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저는 이제 꼰대 강의다 보니까 항상 용어의 정의부터 먼저 살펴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요것도 추상화된 의미일 거란 말이에요. 파라미터라는 것도 원래 다른 데에서 분명히 있었던 개념일 건데, 이게 코딩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이제 비슷하다, 성격이. 그래서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개념이 될 테니까 제일 먼저 사용하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파라미터의 정의는 뭐냐면, 원래는 수학 아니면 통계학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나 함수 같은 게 있다고 치면, 수학에도 함수가 있죠. 뭐 fx 뭐 이런 거. 그죠? 시스템도 입력이 있고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여기 프로세싱을 하죠. 요게 함수 구조랑 똑같은 거죠. 요게 들어가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요 시스템이나 함수의 성질, 어떤 특수 성질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세타라고 표현을 해요. 파라미터를 길게 쓰기 싫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뭐 파람스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하는데, 수학이나 통계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세타. 얘를 세타라고 읽어요. 세타. 이렇게 한국말로 세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도 세타라고 가끔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세타를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f 세타에 뭐 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f 뭐 다른 값 a에 뭐 x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세타를 표현하는데, 뭐 다른 표시를 하게 되면 그거에 맞는 독특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세타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립니다. 뭐 매개 변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파라미터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변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조가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조자 쓰니까 뭐 조상이 되는 거죠. 나를 특징 짓는 조상, 조상을 결정 짓는 뭐 변수,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용어들을 혼용해서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 어떤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겁니다. 전부 다 맞다는 의미예요. 누가 파라미터인데 모수라고 막 얘기하면, 야, 너 파라미터야, 너 이런 것도 몰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컴퓨팅에서는 주로 이제 외국 영어로 랭귀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파라미터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요. 줄여서 파람스 또는 세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한국 분들은, 한국 교수님들은 뭐 매개변수라는 말도 종종 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는 파라미터라는 용어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정의인데 요거의 특징들이 있어요. 파라미터의 특징.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저 나름대로 이제 자료 조사를 해서 정리한 내용인데, 파라미터에 따라서 함수의 관계가 결정됩니다. 함수는 가장 간단하게 쓰면 함수는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y. 어떤 여기가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 이 파라미터에 따라서 입력과 출력 y의 어떤 관계가 생기는데, 그 관계가 결정되는 값이에요. 파라미터는. 우리나라 초딩 중딩 교과서에는 파라미터를 상수라고 가리킵니다. 근데 상수가 아니죠, 실제로는. 딥러닝에 와서는, 이제 머신러닝의 시대에 와서는 파라미터는 상수가 아닌 거죠. 변수가 되는 거죠.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상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고딩들은 파라미터는 상수다, 컨스탄트다,
정해지고 한번 정해지면 안 바뀌는 값이다. 이렇게 배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차차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원, 바둑두는 기원이 아니라 오리진. 원래 최초의 시작은 종속 변수였어요. 종속 변수인데 이 종속 변수라는 거는 어떤 다른 값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외형은 독립 변수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형 구조, 같은 구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파라미터다. 점점 뭐 머리 아파지죠. 동형 구조는 형태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관계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파라미터가 결정되면 요 함수나 어떤 시스템의 관계가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요거랑 요거는 사실은 뭐 같은 표현,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표현은 아닌데 뭐 거의 같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딱 들으면 이렇죠. 뭔 말이야, 씨. 소프트웨어 강의 꼰대 교수님 네, 꼰대처럼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걸 알았는데 이런 걸 왜 나한테 설명하냐. 이거 절망 개구리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자, 그래서 저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왜냐, 이 글자로 써놓으면 모르거든.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로 가시면 명확하게 파라미터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함수라고 했으니까 먼저 수학부터 한번 볼까요? 뭐 y는 fx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가 함수가 되는 거죠. fx가 ax 플러스 b라고 해봐요. 여기서 파라미터는 뭐냐면 세타는 a라는 값하고 b라는 값이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플러스 1이 빠져야 되는데 들어갔네요. 잠깐 오타 수정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좀 지워볼까요? 제가 괜히 써가지고. 네. 요게 a가 되는 거죠. a, 얘가 b. 자, 파라미터가 a는 2로 정해지고 b는 1로 정해지면 이 함수의 결과값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뜻이냐면 요거랑 같은 뜻이에요. 여기 내용을 좀 지워볼게요. 여기에서 요 뜻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함수의 관계가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구조를 결정을 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요 파라미터가 결정이 됐으면 요 함수는 항상 요 직선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파라미터가 여기서는 a가 0.5, 그 다음에 b가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파라미터 값이 결정이 되면 이 함수의 구조가 결정이 되고 관계가 결정되는 거죠. x하고 x가 들어가면 y가 나오는데 여기 f를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결정이 되고 항상 동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수가 1차 함수만 있는 건 아니죠. 뭐 2차 함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2차 함수도 똑같아요. 2차 함수는 고딩 때 이렇게 배웠죠. 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fx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서 파라미터는 요 a하고 b하고 c가 되는 거죠. 요 파라미터는 여기선 3개입니다. a, b, c. 그래서 a, b, c가 결정되면 입력 x에 대한 y가 결정되는데 f를 통과하는데 요 파라미터를 갖게 되는 거죠. fx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임의로 뭐 그냥 그려봤는데 여기 얘가 a죠. 얘가 b고 얘가 c입니다. 각각의 파라미터가 만약에 딱 결정이 됐어. 결정이 되면 요렇게 생긴 함수의 구조가 확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 얘도 마찬가지죠. 요거 a, 요거 b, 요거 c 이렇게 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빼기 5x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의 함수 구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또 확률 분포도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값을 입력하면 그때 해당되는 확률 값을 리턴을 해주는 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두 개를 갖습니다. 뭐 x가 들어갔을 때 뮤하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알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어떤 형이 확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 볼까요? 뮤가 0이고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 되는 거죠. 분산이 0.2면 이렇게 결정이 되죠. 여기처럼 파란색 이렇게 한번 결정이 되면 모든 x, 어떤 x가 들어오더라도 해당되는 요 x에 대한 어떤 확률 값을 항상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확률 값을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정규분포 공식에 의해서 이 공식 유도는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잘 갖다 쓰면 돼. 그래서 여기도 쭉 살펴보면 파이는 아는 값이죠. 우리가 익스포넨트 얘는 2죠. 2의 요거 승이란 뜻인데 얘도 알죠. 모르는 값 뮤와 모르는 값은 뮤하고 뭐 시그마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이거 오타가 왜 이렇게 공식에 오타가 있어가지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요게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를 구하는 거죠. 구하는 공식인데 요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는 파이 알죠? 자연상수 2 알죠? 네, 모르는 거는 여기서 보니까 로하고 시그마하고 뮤밖에 없어요. 만약에 시그마하고 뮤만 알면 이 공식에서 모든 x에 대한 출력 y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뮤하고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두 개를 알면 분포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곡선을 그리면 모든 입력에 대해서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파라미터의 숨은 의미는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함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형태가 되겠죠. 함수가 뭐 2차원, 평면 아니면 2차원 내지는 3차원에서 함수를 그릴 수가 있죠. 차원이 높으면 그릴 수는 없죠. 우리 사람은 3차원까지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뭐 4차원 이상은 못 그리는데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입력하고 입력 x가 있으면 출력 y가 나올 텐데 이거를 결정짓는 거를 함수 f라고 했을 때 여기 어떤 파라미터가 있으면 얘만 만약에 결정되면 x하고 y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x하고 y를 매개해 주는 겁니다. 매개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둘 사이에서 양쪽 편, 여기서는 x 입력 x하고 출력 y가 되겠죠. 양편의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는 중매, 여러분들 그 소개팅 할 때 소개팅 주선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중매자라고 하거든요. 중매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에서의 파라미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파라미터를 갖는다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써요. 이런 파라미터를 갖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입력이 뭐 x가 들어갈 수도 있고 xy가 들어갈 수도 있고 z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쭉 하죠. 하면 얘가 뭐 결과값이 뭐 k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씁니다. 파라미터를. 의미는 파라미터 세타를 갖는 함수다. 그래서 세타를 매개로 x와 y의 관계가 결정된다. 라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본 것까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밑에 많이 봤던 거죠. 뭐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에서 세타가 A하고 B가 파라미터가 되는 건데 A는 2, B는 3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표현하는 방식은 정의하는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파라미터를 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지금까지 들었는데 뭐 2차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고딩까지 배웠던 건 뭐냐면 파라미터 A, B, C를 상수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제시를 한 다음에 어떤 입력 X가 있을 텐데 그때 출력 Y를 찾아라. 이런 걸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거죠. 근데 앞으로 주로 하는 방식, 특히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는 X를 고정을 합니다. X를 고정한 다음에 파라미터를 찾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X라는 게 있는데 이 X를 픽스를 시킨 다음에 야, 파라미터가 지금 A, B, C 3개가 있어. 이 3개를 잘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한번 바꿔봐. 그러는 겁니다. 바꿔보면서 출력 Y를 관찰을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전까지는 어떤 거였냐면 뭐 있는 거죠. 파라미터는 상수다. 주어졌다. 분포를 주는 거죠. 직선 분포인지 가우시안 분포인지 무슨 뭐 포물선인지 이런 분포도를 확정짓는 거를 제시를 했었는데 야, 이거를 제시를 안 해요. 세타를 제시 안 한 다음에 네가 자꾸 바꿔보면서 X하고 Y의 관계가 있을 텐데 그 관계를 잘 설명하는 걸 한번 찾아볼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머신러닝의 접근법입니다.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이 있는데 포함된 과거 데이터를 줍니다. 이거를 데이터셋이라고 불러요. 데이터셋을 주고 거기에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을 건데 그 파라미터들을 요 두 개의 관계를 잘 매개할 수 있는 파라미터 셋, 파라미터가 하나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습니다. 뭐 딥러닝 같은 경우엔 100만 개일 수도 있고요. 많을 수도 있고 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찾아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해를 했으면 우리는 개발자니까 코딩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코딩으로 넘어오면 펑션을 더하기 함수를 하나 제가 만들어 봤어요. 더하기 함수인데 x하고 y가 들어오면 두 개를 더해서 뭐 result라는 변수에 담아서 얘를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테스트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add하고 a하고 b를 전달을 하면 얘가 여기에 2하고 3이 대입이 되면서 5가 리턴이 되겠죠. 이런 거 간단하죠.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함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파라미터는 뭐냐면 왜 파라미터라는 말을 쓰냐면 이렇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파라미터 수학이나 통계학에서 말하는 고전적인 파라미터 개념은 정확히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비슷했던 거예요. 야, x하고 y를 통해서 add 함수의 입출력 관계가 결정이 되잖아요. 얘가 뭐가 들어오고 얘가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입력이고 얘는 출력이죠. 그러면 요 두 개의 값에 따라서 입출력 관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얘는 입력과 출력을 매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매개를 해주니까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입출력 관계를 결정져 주니까 수학에서는 그걸 파라미터라고 한다고 하더라. 그럼 우리도 똑같지 않냐? 그럼 파라미터라고 하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독특한 거는 파라미터는 이 결정짓는 어떤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x하고 y가 있는 거죠. 근데 x와 y는 결정짓는 값인데 그 값이 상수로 픽스가 될 수가 있죠. 어떤 값으로 픽스가 되려면, 결정이 되려면 그 값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와 3이 전달되듯이. 그래서 해당되는 여기 테스트 함수, 여기죠. 테스트 함수에서는 파라미터 값으로 2와 3을 지정해서 보내주죠. 보내준 다음에 여기서 리턴 받으면 얘는 사라지고
여기서 리턴한 값으로 대치가 되는 거죠. 리절트 값으로. 그러면 add 함수의 결과를 리턴을 받는 거죠. 그래서 2하고 3은 파라미터에게 전달되는 값인데, 이 전달되는 값을 프로그래밍에서는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아규먼트.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뭐 인자값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구구절절 얘기했는데, 먼저 파라미터라는 건 있는데, 파라미터는 우리나라 말로 매개 변수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함수가 있을 테고, 뭐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라고 이름을 하죠. 메소드에 입력 변수가 있죠.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코딩하는 개발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쓰긴 하지만, 거기에 변수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여기에서 x하고 y라는 이름을 붙여줬듯이 그 이름들을 프로그래밍에서는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전달되는 값이에요. 전달 인자 아니면 인자값, 전달값, 뭐 이렇게 전달값,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와 메소드의 입력값이에요. 입력값은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해당 파라미터에 대입되는 값을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는 제가 꼰대처럼 이것저것 설명을 했는데, 이 기본적인 왜 파라미터라고 하지? 왜 아규먼트라고 하지? 아규먼트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달 값이에요. 값. 그러니까 수학에서 쓰는 매개 변수의 개념, 어떤 분포 뭐 곡선 내지는 분포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거를 파라미터라고 했고요. 그거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어떤 값들이 필요하죠.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정규 분포 함수의 모양을 결정짓는 값이 필요한데, 그 값을 전달되는 값을 아규먼트라고 한다. 요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세하게 꼰대처럼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끝나서, 그러면 실제로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요 함수 내에서 이렇게 작동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이건 뭘 이렇게 시비거리도 없어요. 그냥 어떤 교수님들처럼 그냥 이거 2개 외우라고 하면 돼요. 외우라고 하면 되는데,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터미널 환경에서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좀 복잡해지는데, 개념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면 이래서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걸 보다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얘는 좀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잘라서 다음 동영상 강의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파이썬에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아니면 아그파스라는 2개의 모듈을 쓰는 방법을 추가로 연속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테니까요. 다음 강의 올라오면은 또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번 클립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좀 개념 잡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